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기존의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분류과세를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이면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과세라고 가정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더해지면서 금융투자소득도 최대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금액과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합해버립니다. 하지만 분류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은 종합소득대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별개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금융투자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경사항 중 첫 번째는 과세 대상 확대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소액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손실공제 혜택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5년간 번 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고 팔고 했던 모든 결과가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투자 형평성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절차의 변경입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투자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후 투자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우리가 번 돈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고 우리는 나중에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주요 변경사항은 기본공제입니다. 주식소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기타 소득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년 주식 매매 실현 이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법률 조항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87조 2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식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과 출자 지분을 의미하며 채권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을 의미합니다. 제87조 2.3은 공익신탁의 이익과 파산 선고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 목적의 신탁 이익과 파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제87조 2.4는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례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제87조 2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를 규정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며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제87조 28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주식소득은 최대 5천만 원, 기타 소득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부담을 덜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7조 29는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소득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87조 21부터 제87조 24는 과세신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최종 정산합니다. 제87조 26은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 및 환급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며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줍니다. 주식 배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주식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됩니다. 코인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주식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변화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